안녕하세요. 뻔뻔한북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나온 소식들은 다소 혼재된 숫자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엔 가장 의미 있는 지표는 확실하게 손을 들고 자기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있을 기준금리 변동은 논의가 상당히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에서야 일단 악재는 밟아버리고 호재만 띄우려는 눈치가 역력한데, 매일매일의 수익률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금융시장은 이런 본능이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다음 주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른 가장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수치가 될 수 있을 건데, 올라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CPI 지수 면밀하게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이 2.5%, 실제도 동일하게 2.5% 정도 나왔습니다. 이전 지수가 2.9% 정도였으니까 소폭 내려온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두 달째 2%대라는 건 긍정적인 신호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년도 동월 대비로는 0.2% 정도 오른 수치, 전월 대비로는 조금 낮아졌지만 전년 대비로는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전체 궤적으로 보자면 미국 내에서 체감되는 물가지수는 계속해서 오른다는 압박감을 소비자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표상으로야 2% 물가를 잡고 있다는 것으로 나오지만, 역시 현장에선 확실한 인플레이션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물가 지수고요. 그러나 이렇게 액면으로 보이는 이 CPI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근원 CPI,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서 뭔가 조짐이 좀 이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측이 0.2% 정도였는데 상회하고 있는 0.3%가 나왔어요. 그래프상으로 보더라도 약간 주춤해서 잦아들었던 근원 CPI가 다시 세게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이렇게 되면 미 연준이 빅컷을 단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0.5% 이상 기준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가지수가 근원 쪽에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섣불리 물가가 좀 안정 추세를 보인다고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건데, 이게 지금 미국 물가지수가 그닥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해서 완전히 안전 운행 구간으로 접어든 게 아니란 얘기죠.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3%가 올라서 4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도 주거비 상승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여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특히 근원 CPI에 맞박을 때리는 아주 충격적인 영향을 준 거죠. 이번 근원 CPI에서 가장 심각한 단면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 미국 내 중산층들이 가장 물가에 대한 이 스트레스를 받는 실질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여전히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여서 빅컷, 그러니까 연준이 0.5%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불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죠. 기껏해야 0.25% 정도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또 불투명한 게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또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 새벽에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자 미 연준 위원들 중에 매파 위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일단 근원 CPI가 높게 나온 터라 인플레이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경고를 다시 한번 박아버리는,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가 일시적으로 주춤거릴 수 있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었는데, 한편으로는 파월이 상당히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0.25% 금리를 인하해도 사실상 시장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어. 그냥 금리 인하 그 자체가 상징적인 면이 커서 허수아비 같은 기준금리 인하에 가까울 수 있고,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버튼을 누르기도 되게 부담스러울 거고, 얼마 전 그가 폭탄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간을 다시 되돌려야 할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이 시기는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 역시 음유시인과 같은 말들을 쏟아냈는데, 딱 이런 물가지수의 불안정성에 대한 쎄한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쏟아져 나온 말이고, 지금 상황에선 이렇게 근원 CPI가 흔들리는 건 미국의 경기 침체 국면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열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냥 우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지표로도 계속해서 악몽처럼 등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GDP,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 부분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월 들어서면서 성장률 그래프만 봐도 상당히 잦아든 느낌이 들죠. 그냥 냇가에서 돌을 던지면서 물제비 통통통 튀기듯이 성장률 자체가 상당 부분 엄청난 동력으로 전진하던 모습들이 많이 상쇄된 느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성장률 예측보다는 실제가 0.2% 성장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서서히 식어가는 듯한 느낌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상반기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쪽으로 기울어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토론회에서도 공방을 벌인 부분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이렇게 미국 자국 내에서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지금 CPI로 나오는 지표와는 하늘과 땅 차이로 거의 뭐 급소를 가격할 정도의 치명적인 물가 체감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CPI 추이는 어찌 보면 동떨어진 지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원 CPI 중에서 주거비 상승이 가장 뼈저리게 다가온 거고, 절대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엄청난 영향을 준 건데,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가 확실히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위기는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미국 은행주가 뭐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하는 조짐 보였는데, 어제 나스닥이 상승세를 찍었지만 초반에 근원 CPI 때문에 폭락을 했었다가 겨우 반등을 한 건데, 내일 장세는 그닥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우와 S&P 500 역시도 소폭의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 금융주에 대한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건 투자에 대한 감소 추세가 급격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투자은행 쪽으로 자금이 몰리지 않는다는 건 결국 미국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는 문제. 다음 주에 0.25%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결과가 시장의 기대와는 어긋날 가능성도 많아서 이런 하락세는 미친 듯한 속도로 질주를 할 그런 예측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 수익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자본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미국 침체를 직감하고 있는 자본의 움직임 중에 하나인데, 가장 뭐 돈의 향방을 잘 가늠할 수 있는 곳이 금융권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이 베이비 컷이 그냥 명분 쌓기용으로만 그칠 가능성 높아서 침체 국면은 미국에서 엄청난 파도로 몰아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게다가 유가까지도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주유소 들러보면 휘발유, 경유값이 뭐 무진장 내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연료 게이지에 차 있는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유가 약세 현상 때문입니다. 기름값은 떨어져도 더 문제인 게 바로 침체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서부 텍사스유가 67달러 수준, 뭐 한동안 100달러를 육박했던 모습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뭐 급락한 모습 보이고 있는 거죠. 결국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 수요가 주춤하고 미국 역시도 뭐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선 오페크가 원유 수요 예상치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뭐 기름 쓸 사람이 없는데 드럼통 잔뜩 가져다가 기름 셀이 부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름값이 급락할 수밖에 없는 거지. 2021년 1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의 저공비행하고 있는 유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름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버린다는 건 산업 동력이 그만큼 딸린다는 거고, 이는 경기 침체의 확실한 엔진이 가동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준이 0.25% 금리를 내리는 순간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침체 국면으로 가는 버튼을 꾹 하고 누르게 되는 거고, 이런 명목상의 기준금리 인하가 과연 필요할까? 이 시장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역행하는 실제 결과가 뻔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아마 내부적인 경론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뭐 FOMC가 긴급 소집되고 서로 뭐 엄청난 난투를 벌일 만큼의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게 될 것 같은데, 11월까지 아마도 기준금리 인하를 동결할 가능성도 엿볼 수가 있죠. 이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시장의 예상치는 90% 인하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개미 눈곱만큼 내려서는 오히려 새벽에 발표된 근원 CPI가 늘어난 것처럼 인플레 상황은 더 자극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단순 금리 인하가 시장의 부양이라는 엔진을 가동시킬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역으로 돌아오는 폭풍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침체 국면을 국내에서는 대기업들이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파견된 한국 직원들 대거 복귀시키고 있는데, 테일러 공장은 반도체 공정 양산 생산 시스템 아닙니까? 수율이 좀처럼 올라오지 못한다라는, 당연히 인력이 거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수주의 어려움. 그러니까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서 팔 수 있는 판로가 제때 열려야 하는데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정점을 찍어버리겠다고 공언한 계획도 일단 뭐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건데, 거의 뭐 60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거 지금 한국에 있는 공장만 돌려도 수주 물량 넉넉하게 커버칠 수 있는 상황이 될 만큼 삼성전자가 받고 있는 수율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만큼 파운드리 사업 자체가 난망인데, 삼성으로서는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시기에 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침체 국면은 급속도로 국내 건설 경기를 직격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부분에서 중요도를 뭐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시멘트 업계는 뭐 지금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거의 직격탄 맞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수요가 줄어버려서 생산, 출하량 줄고 재고도 뭐 산더미 같이 쌓이고 있는데,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추세로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죠. 재고는 뭐 거의 16% 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공장도 돌아가지 못해 부분적으로 생산 가동이 중단이 되는 사태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첨단 산업을 이끄는 반도체 3전뿐만 아니라 건설업황 역시도 거의 뭐 수요 급감으로 인한 불황으로 허덕이는 모습을 고스란히 연출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공급 진원지가 폭탄을 이렇게 맞고 있는데 수요 부분에서 아파트 값이 60억 하나 뭐 불꽃놀이 올라왔다고 난리를 칠 수 있는지, 정말 부동산 촉이 제대로 이게 구부러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니 뭐 정보가 정확하게 수신이 안 되지. 안테나가 꼿꼿하게 서 있어야 하는데 이게 부러져 버리면 방해 전파만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는 서울 일주일 단위 거래 끊어봐도 하락 거래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띄게 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힐스테이트가 4억까지 떨어진 거래가 이번 주 나왔고요. 9월 8일 거래인데요. 평수도 현실적인 30평대. 그리고 광진구에서 현대홈타운 역시 3억 이상 하락 거래 20% 정도 떨어지고 있네요. 강동구, 둔촌 푸르지오 여기도 3억 이상 하락 거래. 아마 강동구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뭐 3억 이상 떨어지는 곳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강동구는 서울 아파트 하락의 진앙지가 될 수가 있어서 부쩍 늘어버린 하락 추세는 이제 2주, 3주, 한 달 추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일주일 단위를 끊어봐도 몰라보게 달라진 거래가들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본격적인 자산시장의 대변화 이제 진행 중이고 시작 단계입니다. 벨트 단단히 매시고 잘 준비하시면 하이패스 구간 가볍게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아주 의미가 있죠. 근원 CPI가 심상치 않다라는 점.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0.25% 수준일 것으로 보이고, 이마저도 내부적인 경론이 일어나면서 긴급 소집 회의로 다른 반전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급격한 경기 침체 국면에서 국내 대기업들도 고전을 하고 있고, 아무튼 증시와 부동산은 같이 엄청난 하방 압력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잘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